아니, 자동차 보험료가 한 달에 400불이라고요? 저는 미국에 온 새내기 이민자입니다. 한국에서 15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미국에서 첫 자동차 보험 견적을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400불이라니 한국에서 1년에 내던 보험료보다 비쌌거든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중고차를 샀어요. 생활하려면 차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사고 나서 보험을 알아보는데 모든 보험회사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운전 기록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보험료가 높습니다. 한국에서 15년간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심지어 한국 운전면허증까지 보여줬는데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 보험회사들은 해외 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도 미국에서는 신규 운전자 취급을 받는 거죠. 첫 번째 보험료가 월 380불이었어요. 6개월치를 한 번에 내야 해서 2280불을 냈는데 정말 지갑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운전하면 불법이거든요. 보험료가 비싼 이유를 더 알아보니까 나이도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저는 45세인데 보험회사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50세가 되시면 보험료가 좀 더 내려갈 거예요. 50세가 보험료가 가장 싼 나이대거든요. 반대로 10대나 20대 초반은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제 회사 동료의 18세 아들이 운전면허를 땄는데 보험료가 월 600불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년이면 7,000불이 넘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젊은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높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더 비싸게 받는 거구나 하고요. 한 달 후에 다른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신용점수를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용점수가 거의 없다고 했더니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신용점수가 낮으면 보험료를 월납으로 나눠서 낼 때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높아져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정말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신용점수가 좋은 사람은 같은 조건이라도 보험료가 절반까지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신용점수 올리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쓰고 꼬박꼬박 갚았죠. 6개월 후에는 신용점수가 650점까지 올라갔고 보험료도 월 320불로 줄었어요. LA 다운타운 근처 아파트에 살 때는 보험료가 더 비쌌어요. 같은 보험회사, 같은 조건인데 우편 번호만 바뀌었을 뿐인데 월 50불이 더 비싸지더라고요. 보험 에이전트가 설명해 주길 대도시일수록 도난이나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차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6개월 후에 조금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보험료가 월 280불로 또 줄어들었어요. 같은 보험회사, 같은 차, 같은 조건인데 우편 번호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말이죠. 1년이 지나고 보험을 갱신할 때가 됐을 때 이번에는 여러 회사를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하나 회사만 알아봤었거든요. 총 5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가격 차이가 정말 컸어요. 가장 비싼 곳은 월 350불, 가장 싼 곳은 월 180불이었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월 170불, 1년이면 2040불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그때 알게 된 좋은 팁이 하나 있어요. 온라인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회사 견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The Zebra, Compare, Com, Insurify 같은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 정보를 입력하면 여러 회사에서 견적이 와서 정말 편해요. 처음에는 종합보험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했어요. 충돌보험, 종합보험, 렌탈카 보험까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 차가 이미 5년 된 중고차라서 차량 가치가 12,000불 정도였어요.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하면서 계산해보니까 충돌보험과 종합보험 보험료가 월 120불인데 실제로 사고가 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차량 가치인 12,000불이 최대더라고요. 거기서 디덕터블 1,000불을 빼면 11,000불이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1년에 1,440불씩 내는데 10년이면 14,400불이에요. 차가치보다도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책임보험과 의료보험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보험료가 월 85불로 확 줄어들었어요. 또 하나 알게 된 건 디덕터블 조정이에요. 디덕터블이란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먼저 내야 하는 돈이에요. 500불로 설정하면 사고가 나도 500불까지는 제가 내고 그 이상부터 보험회사가 내주는 거죠. 처음에는 500불로 설정했었는데 이걸 1,000불로 올렸더니 보험료가 월 25불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1년이면 300불 절약이에요. 물론 사고가 나면 1,000불을 제가 내야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고
지금까지 2년간 사고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 2년 동안 600불을 절약한 셈이죠. 1년 반쯤 지났을 때 한인 커뮤니티에서 좋은 정보를 들었어요. 어떤 보험회사들은 한국 운전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거였어요. 스테이트 파암이라는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한국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았어요. 서류에는 제가 한국에서 15년간 운전했고 사고 기록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보험회사에 제출했더니 3년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면서 보험료가 월 20불 정도 더 줄어들었어요. 모든 보험회사가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집을 렌트하면서 렌터스 보험도 들어야 했는데 같은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과 렌터스 보험을 함께 들면 할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렌터스 보험은 월 15불 정도였는데 번들로 묶으니까 자동차 보험이 월 12불 할인되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월 3불만 더 내고 렌터스 보험까지 얻은 셈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번들 할인이 정말 많더라고요. 생명보험, 주택보험 등을 함께 들면 할인율이 더 커져요. 6개월 무사고를 유지하니까 안전운전 할인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할인율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할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할인도 있고 졸업한 대학교, 동문 할인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AAA 멤버십이 있어도 할인이 되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보험료를 미리 한 번에 내면 할인해주는 보험회사들도 있어요. 저는 이걸로 월 8불 정도 더 절약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1년에 운전하는 거리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1년에 15,000마일 정도 운전했는데 지금은 7,000마일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로우 마일리지 보험을 알아봤더니 1년에 8,000마일 이하로 운전하면 할인해주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레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스냅샷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작은 기계를 차에 달아서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 패턴을 측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감시받는 느낌이라 쉬었는데 3개월 후에 보험료가 월 18불 더 줄어들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작년에 실수로 스피드 티켓을 하나 받았어요. 65마일 구간에서 78마일로 달렸거든요. 벌금 200불도 아팠지만 더 걱정되는 건 보험료였어요. 다행히 캘리포니아에서는 트래픽 스쿨에 가면 티켓을 기록해서 지울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8시간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더니 티켓이 기록에서 사라졌어요. 덕분에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요. 주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티켓을 받으면 꼭 알아보세요. 그동안 여러 보험회사를 경험해봤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스테이트 파암은 서비스가 좋고 에이전트가 친절해요. 하지만 가격은 비싼 편이에요. 디에이커는 가격이 저렴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서 편해요. 프로그레시브는 로우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좋고요. 지금은 디에이커를 쓰고 있어요. 월 120불 정도 내고 있는데 처음 월 380불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었죠. 이사를 고려하면서 알게 된 건데 주마다 보험료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플로리다가 가장 비싸고 캘리포니아도 비싼 편이에요. 오하이오나 메인 같은 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하지만 보험료만 보고 이사할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 생활비,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죠. 다만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보험료도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안전운전을 하면서 보험료를 더 낮춰보려고 해요. 신용점수도 계속 올리고 있고 50세가 되면 나이 할인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에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절대 첫 번째 견적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최소 3-4개 회사는 비교해 보세요. 온라인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면 편해요. 둘째, 신용점수를 빨리 올리세요.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꼬박꼬박 갚으면 6개월 안에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셋째, 한국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는 보험회사를 찾아보세요. 모든 회사가 해주는 건 아니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넷째, 필요한 보험만 들고 불필요한 건 빼세요. 특히 오래된 중고차라면 충돌보험과 종합보험을 뺄 수 있을지 검토해보세요. 다섯째, 디덕터블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안전하게 운전한다면 보험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여섯째, 각종 할인을 꼼꼼히 알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할인이 있어요. 일곱째, 6개월마다 다른 회사 견적도 받아보세요. 상황이 바뀌면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여덟째, 절대 보험 없이 운전하지 마세요. 법적 문제도 있지만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처음 월 380불이던 보험료가 지금은 120불까지 줄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예요. 1년에 3,120불을 절약한 셈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에요. 아무리 보험료가 싸도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무엇보다 위험하잖아요. 미국 생활 초기에는 모든 게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조금씩 공부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도 그중 하나고요. 새내기 이민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